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지금도 그럴 텐데 우리나라 지방자치제 네. 의원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 그 통계를 낸 거 보면은요. 국민 평균보다 범법자가 더 많습니다. 후보 등록할 때 보면 다 나오죠. 다 나오죠. 예. 범법자가 더 많습니다. 평균 비율이. 또 아시죠? 국회의원 중에서 군 면제자가 네. 일반 국민의 군 면제보다 훨씬 많다라는 거. 그렇죠. 다 아시죠? 네.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그런 걸 보면 상위 6% 엘리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근데 공산당은 좀 달라요? 아, 완전히 다릅니다. 선진분자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선진분자인지 아닌지, 즉 사회 엘리트인지 네. 아닌지, 공산당원이 발만한지 아닌지는 공산당이 결정한다. 공산당원이 되는 사람은 말 그대로 자기를 희생해야 돼요. 뭘 희생해요? 모든 걸. 그게 이제 중국의 원동력이죠. 성장의 원동력이죠. 조영남 교수의 중국통, 웬만큼 중국을 안다는 분들도 거의 모르는 얘기가 아마 오늘도 꽤 많이 재밌게 쏟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대학교 조영남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조영남 교수님과 함께 지난 시간에 중국 공산당 얘기를 이제 쭉 좀 해주셨는데 예, 예. 정치 체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그냥 생각하는 우리가 너무 익숙한 그 체제랑은 너무나 달라서 예. 그래서 그냥 중국 비슷한 나라 중에 약간 그냥 뭐 다른 나라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하나하나 저희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고 오늘도 아마 공산당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해주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첫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공산당 영도 체제와 네. 그 영도 원칙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 공산당 조직, 소위 말하는 무시무시한 조직. 조직에 살펴봤고 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공산당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공산당 당원들. 당원들. 예, 제 3강으로서 공산당 당원 이야기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시간에 제가 그 예. 당원들 월급 받냐고 여쭤봤을 때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회비를 냅니다. 그 회비를 당비 예, 같은 걸 내는 거죠, 예, 한마디로. 예. 네. 그럼 정프로님은 공산당 당원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네.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게 있습니까? 당원이요. 예, 공산당 당원. 그 왜 약간 그 군복 비슷한 거 입은 그 이미지에 예. 무슨 이렇게 붉은색 깃발 같은 거 하나 좀 들고 다니고 그런 느낌이 좀 예. 저는 그냥 당원하면 정리하면 촌스럽고 과격하고 네. 뭔가 우리가 이질적이고. 그렇죠. 근데 아마 그게 정프로님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한국 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또 공산당 하면 우리가 워낙 이제 안 좋은 이미지를 학교 다닐 때부터 많이 배웠기 때문에 더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네. 21세기 개명천지에 네. 그런 식의 공산당원이라면 중국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될 것 같은데 예. 약간 그 무슨 당대인가 뭐 이런 거 할 예. 때도 보면 아 중국이 아닌가? 하여튼 왜 북한이나 뭐 이런 거 당대 보면 예, 다 예. 그 이렇게 무슨 옷딱 예, 입고. 그 옷 입고 나와서 하는 거 보면 여전히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 예. 그러면 한번 진짜 그런가? 네, 진짜 그런가? 예. 그리고 또 공산당 당원과 관련해서 우리 정프로님께서 가장 궁금하신 게 하나만 꼽으라면 뭐가 있습니까? 공산당 당원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첫 번째 게 이미지였다라면 네. 궁금하신 거. 당원이 평등한가? 아, 평등한가? 왜냐면 이제 공산당은 사실 예. 다 평등하자고 시작한 거잖아요. 예. 당원끼리도 평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별로 안 그런 것 같거든요. 아무리 봐도. 아,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맞습니다. 그냥 직위를 갖고 있는 거는 이제 뭐 그 다른 문제고 예. 말고 이제 당원 대 당원끼리는 정말 평등한가? 아, 예.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예, 사실은 그것 관련해서 먼저 이제 그거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프로님의 궁금증과 관련해서는 네.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네. 일반 당원, 예. 평당원. 예. 이제 9,600만 명 중에서요. 예. 그 평당원이 그 차지하는 비율이 그 거의 9천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부당원과 평당원으로 나눠요. 간부 당원이 있어요. 예, 간부당원은 뭐냐? 예. 말 그대로 그 내가 공산당원이면서 공무원을 하거나 군대 장교이거나 아니면 공무원은 아니지만 국유기업에서 일하거나 즉 말해서 당원이라는 정치적 신분과 내 직업이 일치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 네네. 그런 사람들 그 비중이 대략 9,600만 명 중에서 700만 명. 700만 명. 예. 그다음에 나머지 그러면 8,900만 명. 네. 약 9천만 명은 뭐냐? 자기의 직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원이라는 것은 정치적 신분이에요. 네. 이걸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비유한다라면 그 우리나라의 집권 여당이건 야당이건
당직자라는 사람들이 있죠. 네네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있고 정치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당직자들은 정치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반 행정직원도 아니 애매하죠. 네. 왜냐하면 국회의원 보좌관 하다가 나중에 이제 출마도 하고 그러니까. 네네. 그러나 어쨌든 전체적으로 국회의원이라든지 그 당직자라는 사람은 당원이면서 동시에 그 당에 일하는 게 직업이죠. 그렇죠. 이걸 이제 중국식으로 얘기하면 간부당원입니다. 아, 간부당원. 그러면 나머지 8,900만 명, 약 9천만 명 네. 전체 당원의 대다수는 뭐 하냐? 그냥 종교 가진 사람, 종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직업 있죠. 아, 우리나라 따지면 종교인 그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걸 그지 비한다라면 네. 내일 다 해요. 에... 내일 다 하고 그러나 공산당원이라는 정치적 신분으로서 별도의 정치 활동을 하는 겁니다. 별도의 정치 활동을 또 예를 들어서 해요? 일요일 날 성당 가듯이 네. 행사 있을 때 절에 가듯이. 그런데 그 사람들 직업도 다 있잖아요. 네. 그 신앙인들이 다 신부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스님도 아니죠. 네. 그러니까 목사님, 스님 뭐 이런 분들을 굳이 비한다라면 간부당원. 공산당의 일이 직업인 사람. 그럼 나머지 당원은 평신도. 아니 평신도들한테 돌아가는 게 있어요? 왜 그러면 그게 바로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왜 네. 당원이 되는가? 네. 왜 당원이 되는? 당연히 있죠. 아, 뭐가 이렇게 어드밴티지 같은 게 좀 있군요. 아 없으면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매년에 네. 매년 공산당원이 되겠다고 신청하는 사람이 2천만 명이에요. 네네네. 그거 왜 하겠습니까?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 바로 이제 그 얘기가 네. 그런 얘기들 아, 왜 오늘- 공산당원을 하려는가? 또 그 다음에 그러면 평신도처럼 비슷하게 평당원들 일반 네. 당원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가? 또 또 공산당원이 되면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가? 네. 정말로 힘듭니다. 공산당원 되기가. 되기가 힘들어요? 아, 예. 그래서 2천만 명이 신청을 하면요. 네. 약 3년 내서 4년 걸려서 공산당 정식 당원이 되는 사람 비율은 200만 명이 안 돼요. 10%가 안 됩니다. 아. 굉장히 엄격하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중국의 공산당은 다른 우리나라에 있는 뭐 여당, 네네네. 야당,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과 달리 중국 각계각층의 상위 6% 엘리트들의 결사치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네.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들 정말 공산당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거나 모랄라에 사실 왜 모르느냐 안 드러나거든요. 무슨 일을 하는지.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오늘 하나하나 풀어보자고 네.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네. 도대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공산당원. 증가했는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그래프가 바로 그거입니다. 네. 이게 이제 먼저 양쪽으로 봐야 되니 그래서 1949년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한 해잖아요. 네, 네. 그 당시 이제 그 공산당원은 449만 명이고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8%밖에 안 됐습니다. 굉장히 작았죠. 네. 1%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21년 요거는 이제 6월 말까지의 통계고요. 네. 2021년 그 12월 말까지의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차이는 100만 명 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9,600만 명이라고 네, 했다는 네, 게 네, 네. 중국 전체 인구가 14억 1천만 명이거든요. 네. 거기에 9,600만 명이라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7%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공산당은 각계각층의 상위 67%가 차지하는 엘리트 결사체. 참고로 베트남은 어떠냐? 네. 상대적으로 베트남 공산당은 제가 이제 제 학생들 중에 베트남 학생들 많아요. 네. 석사과정, 박사과정. 이제 그 친구들의 당원들도 있고 그래 물어보면 또 제가 공부도 하고 그러면 베트남은 인구가 1억이거든요. 네. 공산당원이 약 500만 명. 20분의 1. 그러니까 약 5%. 네.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인구수 비율도 중국 공산당이 더 많고요. 이제 그 전체 규모는 당연히 많고 네. 1억 가까이 되니까 이게 상황이고요. 즉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전체 1%에서 약 6, 7%로 꾸준히 증가했다라는 거죠. 네. 확장했다는 거 무슨 뜻이냐? 공산당이 외연을 넓혀간 겁니다. 그만큼 그 공산당원에 가입하는 엘리트가 늘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한번 통계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나이가 어떠냐? 나이를 보니까 거의 분포도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35세 이하 정도면 좀 비교적 청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한 25%, 중년층 45세까지가 한 20%, 그 다음에 장년층이 한 28%. 한 번 들어가면 그냥 끝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정치신문인데 참고로 한 번 된다고 해서 보장되는 거 아닙니다. 뭐 부패를 저질렀거나 아. 범법 행위를 예를 들어서 형사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아, 그럼 아웃이에요? 아웃이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요 무슨 일이 있느냐면 공산당원과 그 간부 당원들이 무슨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요 먼저 당내 처분을 받습니다. 제명하고 네. 그 다음에 형사 처벌을 받아요.
아 당내에서 먼저 제명하고. 예, 처벌하고 그렇습니다. 항상 당내 처벌 우선입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이제 당에서 추출됐다라는 것은 네. 정치인이라면 정치 생명이 끝났다라는 거죠. 한번 추출되면 끝이죠. 아 돌아올 수 없어요? 안 되죠. 그거는 이제 죄인이 되는 거. 그래서 공산당 입당 조건에 죄인은 범법자는 당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하자가 있어도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 그 비율로 보면 네. 굉장히 이렇게 분포가 골바르고요. 그 다음에 직업 분포. 우리 지난번에 뭐 정프로께서 저한테 질문하시잖아요. 공산당이 과연 노동자 농민의 정당이냐. 아, 네네네. 이제 그걸 봤을 때 이제 그 직업 네. 분포를 이렇게 보여주면 가장 많은 게 농민과 어민 합쳐 27%입니다. 아, 많긴 많네요. 예, 근데 중국 인구에서 농어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60%거든요. 지금 현재도 예, 예. 와 아직도 많구나. 아, 예.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네. 농민의 개념이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냐, 법적으로 호적상. 네. 농촌에 호적이 있으면 농민이에요. 네. 이걸 법적 신분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가 내가 농촌에 살지만 농업은 종사 안 해.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그렇죠. 예, 그거를 이제 비농업 인구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 비농업 인구는 40%밖에 안 돼요. 근데 법적인 농민은 거의 60%가 됩니다. 네네. 어쨌든 농어민이 27%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많은 게 관리 기술직이라는 건데 여기서 관리 기술직이라는 게 전문직입니다. 전문직. 의사, 변호사, 교사, 교수 이걸 보시면 네. 거의 중국은 그 농어민보다 거의 같은 비례. 그 다음에 퇴직자는 뭐 정치적 신분이기 때문에 네. 계속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당정기관 이게 간부들, 공무원들, 간부 당원들. 그 다음에 노동자는 몇 %밖에 안 되냐? 7%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은 노동자 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산당은. 7%밖에 안 되고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리 기술직과 네. 당정 기관을 합치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사회 상층 엘리트들인데 이들이 이제 당원의 35% 퍼센티지도 가장 많고요. 근데 여기서 네. 없는 게 있죠. 직업 중에서 없는 게 좀 정프로님 보실 때 뭐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직업 중에서 없는 거 예. 농어민 관리 기술이 전문직이라고 하셨고 자영업자가 없나요? 아, 없죠. 자영업자. 또 네. 또? 중국도 이미 시장 경제가 무지하게 발달해 있는데. 아, 뭐 무슨 사용기업가. 기업하는 사람들. 네, 그렇죠. 사용기업가. 없죠. 너무 적어서 그런가요? 왜 그렇지? 아니에요. 적지 않습니다. 바로 왜- 뭐냐? 네. 그게 이제 현재 중국에서의 사용기업가 자영업자의 네. 정치적 지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 지위가 없어요? 예, 무슨 말이냐? 어쨌든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아. 사회주의 국가인데 공산당에서 공식 통계를 낼 때 최소한 당원 통계를 낼 때는 사용기업가 항목을 뽑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그럼 어디에 들어가요, 그 사람들? 기타. 아, 기타. 자영업자와 사용기업가는 기타 신분이에요. 아. 이게 이제 정치적 지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해서 네. 중국에서 돈 많은 놈이 장땡이 아. 결코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되느냐? 네. 사용기업가가 제가 추론해 보니까요. 여러 가지 통계를 갖고 보니까 그 사용기업가와 자영업자가 600만 명이 넘습니다. 아, 예. 기타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 예, 사람들. 600만 명이면 그 전체 당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 퇴직자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네. 엄청 많네요. 예. 그러니까 노동자보다 훨씬 많고 당정기관보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정치적인 신분은 사용기업가는 여전히 회복이 안 됐다. 중국은 공산당 중심의 사회, 즉 관본위 사회, 네네. 자본 중심의 사회가 아닙니다. 그 기타는 중국 그러니까 한자로도 한자잖아요. 기타입니다. 예, 한자로도 기타예요. 네, 중국에서도 기타예요. 기타로 써요. 예, 영어는 others, 네, 네. 한자로 기타, 그 밖에 네, 이런 네, 뜻이죠. 네. 그래서 참 중국에서는 사용기업가가 정치적 지위가 아직도 없다. 아, 이게 이제 통계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재미있는 네, 현상이고요. 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학력 여성 소수민족 보면은 네. 학력은 중국 전체 인구 중에서 그 대졸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도 인구가 많다 보니까 네.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그 10에서 20%밖에 안 되는데 아, 당원은 그래요? 50%가 넘습니다. 그다음에 여성 비율은 29%. 그러니까 중국도 여성 중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사회가 아니에요. 여성이 50%가 넘는데 네네네. 그다음에 소수민족은 중국에서 그 7%거든요. 네. 거기에 맞춰서 당원 비율을 정하는 겁니다. 아, 이제 그걸 보면 그 공산당원은 전반적으로 보면 중국에 있는 평균 네네. 학력보다 몇 배가 높고 근데 중국의 한족 빼고 나머지 소수민족이 7.5밖에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전체 인구 14억 중에서요 소수민족이 8%입니다.
그럼 뭐 위구르니 티베신 뭐 이런 거 다 해도 쳐봤자, 예, 그거밖에 아 안 돼요. 그래요. 그게 이제 러시아와 다른 거예요. 옛날에 소련에서는요. 음. 그 이제 소련이라는 말이 아시겠지만 소비에트 연방의 네네네. 줄임말이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현재 러시아를 구성하고 있는 100러시아계. 네. 그게 약 50%고 나머지 14개 공화국이 있었는데 그 14개국의 공화국에 우크라이나 포함해서 그 소수 민족이 50%예요. 아, 근데 중국은 전혀 다르네. 아,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소련방 같은 경우는 소수 민족이 독립하면 네. 분리가 되는데 중국에서는 불가능한 게 인구의 98%가 92%가 한족이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경제권은 완전히 다 한족이 장악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네.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분열 가능성이 제가 거의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아. 저런 통계 때문에. 대신 소수민족 인구는 8%인데요. 네, 면적이 영토는 넓죠. 60%. 60%나 돼요? 왜 그러냐? 저 티베트 이런 데 있잖아요. 네. 다 사막, 산맥. 아, 살기 좀 어려운. 어려운 거죠. 주로 이제 그래서 소수민족 지역에서 뭐가 많이 나느냐? 네. 석유, 우라늄, 아, 자원들이 석탄. 또. 예를 들어서 휘톨유의 대다수가 중국에서 그 내몽고 지역에서 납니다. 네네네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자원의 보고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그 소수민족 지역을 독립시킬 수 없는 이유가 네네. 영토의 60%를 떼어주면 그게 나라가 되겠어요. 네. 근데 러시아는 아니에요. 아. 인구는 5대 5인데 소수민족들은 워낙 작아서 소수민족 14개 공화국이 네네. 다 떨어져 나가도 지금 러시아가 뭐 세계 뭐 3위니 2위니 영토 대국이라고 그러죠. 네네. 근데 중국은 소수민족이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 그냥 확 줄어버립니다. 영토의 40%밖에 안 남아요. 네네. 거기다가 뭐 아시겠지만 대만하고 홍콩 떨어져 나가면 예. 자, 그다음에 혹시 뭐 공산당 가입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으시죠? 저는 뭐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아, 예, 저도 없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선 네. 어떤 사람들이 공산당원이 되느냐? 뭐 시험 보나? 아, 아닙니다.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심사? 예. 그 전에 네. 심사를 거친다는 말은 지원이 있어야죠. 그렇겠죠. 지원을 하려면 네. 자격 조건이 있어야죠. 네. 그래서 혹시 공산당에 우리 시청자 중에서 공산당 입당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자격 조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만 18세 이상. 국적은 중국 국적이에요. 아, 한국 분들 안 되세요. 만 18세 이상이고 중국 국적만.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각계각층의 선진분자. 각계각층의 선진분자. 선진분자.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엘리트. 아. 각계각층의 엘리트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공산당이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각 집단의 네. 우수한 사람 중에서 공산당이 입맛에 맞는 사람만 뽑겠다. 아무나 지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중국의 공산당과 다른 나라 정당과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지금도 그럴 텐데 우리나라 지방자치제 네. 의원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 그 통계를 낸 거 보면은요, 솔직히 말하면 국민 평균보다 범법자가 더 많습니다. 아. 뭐 자기금 체납서 시작해갖고 뭐서부터 시작해갖고 후보 등록할 때 보면 다 나오죠. 다 나오죠. 예. 범법자가 더 많습니다. 평균 비율이. 또 아시죠? 국회의원 중에서 군 면제자가 네. 일반 국민의 군 면제보다 훨씬 많다라는 거 많죠. 다 아시죠? 네.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그런 걸 보면 상위 6% 엘리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근데 공산당은 좀 달라요? 아, 완전히 다릅니다. 어. 그러니까 선진분자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선진분자인지 아닌지, 즉 사회 엘리트인지 네. 아닌지, 공산당원이 발만한지 아닌지는 공산당이 결정한다. 그러면 이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그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공산당원이 되는 사람은 말 그대로 자기를 희생해야 돼요. 뭘 희생해요? 모든 걸. 그래서 공산주의의 실현을 위해 분투해야 되고 항상 예. 선봉에 서서 네. 모범을 보여야 되고 그다음에 노동자 농민의 일원으로 특권을 가지면 안 돼요. 규정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실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네네네. 실제로 이렇게 되면 중국이 천국이죠. 지상낙원이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거를 승인해야 돼요. 멸사봉공의 자세로 멸사봉고. 국가와 인민과 아, 이 한번 민족과 바치겠다? 그렇죠. 규정은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의무가 있어요. 예. 가장 중요한 의무가 네. 그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공산당원은 개인이 활동하는 게 아니라 조직이 활동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조직에 가입해야 돼요. 아, 조직. 그래서 그 조직이 예, 전에, 맞다고 배웠죠. 얘기해 주셨던. 바로 당 지부. 예를 들어 3프로 TV에도 당원이 3명 있으면 당 지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네네네. 개별 당원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 그게 무조건 조직 생활.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공산당의 결정을 반드시 집행해야 돼요. 무조건입니다. 아, 그게 당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민주집중제 네네네. 기억하시죠? 당은 결정하고 우린 따른다. 따르죠. 네. 네. 반드시. 세 번째가 당비를 내야 됩니다. 아, 당비네요. 특별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당비를 체납하면 제명입니다.
오. 그 액수는 얼마냐? 작겠죠? 월급에 따라 다릅니다. 아, 예를 들어서 사형 기업가 네.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사람의 그 오너가 당원이면 네. 천문학적인 숫자로 당을 낸다. 2% 내니까. 자기 수입의 2%? 예, 많이 내면. 와, 쪽지 않네 진짜. 안 적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정프로님 연봉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네. 자기 수입의 2%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요. 거기다가 대신 퇴직자들은 아닙니다. 퇴직자들은 자기 받는 연금의 0.2%. 아, 퇴직자들은. 예. 그다음에 학생 네. 중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에 뭐 제가 근무하는 서울대 우리 네. 국제대학원에도 중국 유학생들이 있는데 공산당원 있어요? 그 중에 있죠. 몇 명. 우수한 애들 있으니까. 있는데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네. 너 당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해외에 나오면 면제? 공식적으로 신청을 한대요. 그 당원 자격 정지. 아, 해외에 나오니까. 당원 공부해야 되니까. 자격이 정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보하는 거지 잠깐. 자기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당비는 그건 낸대요. 당비는 또 내요? 네, 당비는 내야 된대요. 얼마 내냐 그랬더니 6개월에 한국 돈으로 1,000원 정도 낸대요. 상징적인 거지. 예. 대신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 이제 그 정도로 이 당비를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월급을 받는 게 아닙니다. 돈을 내야 되고요. 그리고 공정하게 자기의 수입에 따라서 0.2에서 2% 가까이 이렇게 내는 거고 그래서 뭐 퇴직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부담은 되지는 않죠. 네, 자 네. 그러면 어떤 의무와 권리가 있느냐? 뭐 의무는 많아요. 말 그대로 열심히 늘 봉사해야 되고 학습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비밀 엄수해야 되고 이제 재미난 게 그 덩샤핑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덩시어핑, 예, 등소평. 예, 등소평. 네. 이제 그 사람 이제 전기를 보면 그 딸내미가 쓴 전기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물론 딸내미가 쓴 전기니까 당연히 상당수는 과장이 됐겠죠. 그래서 그런 걸 다 걷어내더라도 이제 저 같은 학자들은 그런 거 다 걷어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약간 뽀식한 거다. 음. 그럼 그러나 팩트는 들어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것만 발견하는 거기에 보면 그런 명이 있어요. 그 덩샤핑은 이제 부인이 두 번째 결혼했는데 첫 번째 결혼 부인한테는 이혼당했어요. 등소평이? 예. 저기 자기 아. 그 당내에서 그 처벌받았을 때 같이 프랑스 유학했던 동지거든요. 그 같이 프랑스 유학했던 동지인데 그래서 네. 첫 번째 부인한테 이혼당하고 그 두 번째 부인하고 다시 결혼했는데 나이 차이가 좀 나요. 두 번째 부인은. 더 아래죠? 한참 어리죠. 한참 그래서 대개의 경우 그래. 주 혁명가들 대다수가 그래갖고 부인이 정치 비서도 겸해요. 대개 부인들이 최소한 고졸에서 대졸. 네네. 그 당시 이제 피어는 인텔리겐자. 그 혁명에 투신하겠다고 온. 네네. 이제 그럴 때 이제 보통 그 혁명가들은 40대. 마오쩌둥도 제 기억으로 그 강청이라는 배우 있죠. 네. 굉장히 유명한 배우였습니다. 상해. 그 배우랑 결혼했을 때 마오가 아마 그때 45인가 그렇고 네. 강청이 22인가 그랬으니까. 20년이 기본이다. 근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근데 네. 이제 그 딸내미가 쓴 글을 보면 자기는 여태까지 살면서 네. 아버지와 어머니가 정치 얘기, 당내 업무를 논의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요. 부부 그래요? 사이인데요. 왜? 비밀 엄수거든요. 당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무리 하면 가족이라도 안 해요. 그래서 보면 이제 덩샤핑이 이제 나중에 네. 원로가 됐을 때도요. 네. 그 회의를 정치국 회의나 정치국 상무회의를 어르신 계신 대로 와서 하거든요. 그럼 덩샤핑 집에서 해요. 네. 그럼 이제 그 부인이 그 정치 비서랑 자료 딱 준비해주고 나가요. 집 밖으로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 그 회의실 회의하는데 바깥으로 나가죠. 그리고 덩샤핑이라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공산당인이에요. 당내에 있는 얘기를 절대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요? 부인하고도. 그게 이제 비밀 엄수입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 공산당원은요 비당원과 당내에 관련된 당내에서 벌어진 일에 얘기하면 안 돼요. 비당원하고 예. 대신 당의 정책이나 방침은 선전은 하죠. 네. 그러나 당내에서 뭐 어제 우리 회의 있었는데 무슨 일 있었다, 뭐 있었다 이런 거 얘기하면 절대로 안 돼요. 또 상급 당 간부, 네. 즉 간부 당원은 네. 평당원과 얘기하면 안 돼요. 당내 업무에 대해서. 이건 그래요? 철회 규율입니다. 그래요? 네. 이게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네. 전에 우리나라에서 한국 대사 했던 분 네. 있어서요. 한국 대사. 네. 당연히 공산당원이죠. 네, 네. 근데 그 양반은 이제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는데 꽤 오래된 분인데 제가 볼 때 저는 이제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행사 때. 저 양반 저렇게 위험한데. 왜냐면 한국 분들하고 기자들하고 폭탄주도 마시고 골프도 즐기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술을 많이 마시면 뭐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올 수 있죠. 저 위험한데. 네. 나중에 그 사람 들어가서 조금 있다가 바로 이 비밀 엄수에 해갖고 그 대사면 굉장히 높은 직이잖아요. 네. 그냥 평당원으로 평당원으로. 네. 대신 다행인 건 당적은 박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얼로 발령 내느냐?
어떤 연구소 연구원으로 발령내버려요. 네. 근데 더 심한 경우는 뭐 있느냐? 이건 국제적으로도 실제로 이제 이슈가 됐던 사건인데 네. 국무원 산하에 중국 사회과학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이제 거기에 이제 조선족이었었어요. 네.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는데 김 씨라고만 얘기했고요. 네, 네, 네. 이제 그분은 이제 동경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고, 네. 그러니까 일본, 한국 이게 논의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뛰어난 네, 사람이니까 역시 정부 회의나 이런 데 자문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아마 술 먹고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아하. 얘기를 했죠. 그게 이제 다 발격돼요. 그래서 12년형을 받았어요. 제명되고. 굉장히 엄격합니다. 비밀엄수가 굉장히 중요한 규칙. 엄격합니다. 이게 이제 처리 규율 중에 하나가 의무지. 그래서 공산당에 관련된 게 밝혀지지 않는 이유가 저는 이제 지난 이제 그 17년 동안 네네. 최근에는 건강이 안 좋아서 되게 세게 현지수사를 못하는 할 때 백수십 명과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얘기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당 얘기가 나오잖아요. 공산당이 딱 나오는 순간 모든 인터뷰 대상 입을 닫아버려요. 저는 네. 외국인인데다가 네. 당연히 비당원인데 그래서 공산당 얘기는 시작하면 그냥 닫아버려요. 절대로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원인 누구와 이야기할 때는 당 얘기는 아예 안 꺼내는 게 훨씬 더 대화를 좀 부드럽게 만드는 거군요. 당연하죠. 대신 선전을 하고 한데 이제 그게 우리랑 다른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의무 중에서 여러 가지가 의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밀엄수의 의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당원인이 아니야 이런 건 물어봐도 되죠. 당연히. 그건 되죠. 그거야 뭐 정치 신분의 문제니까. 그리고 다 알아요. 그래? 예, 특별한 일 없으면 중국인들은 당연히 알죠. 근데 뭐 그 사람 신분증 이렇게 내놓지 않으죠? 그런 거 아니. 그래도 다 알죠. 하는 태도나 자세가 다르니까. 쟤는 공산당원인 걸 알아요? 알죠, 당연히. 어떻게 그 당당한 건데. 그래요. 예를 들어서 3%의 공산당원들이 있잖아요. 그럼 3%의 네. 공산당 지부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한 달에 최소한 두세 번 활동을 하는데요. 모를 수가 없겠구나. 당연하죠. 그다음에 공산당원 있으면요. 그 네. 공산당원 다 그런 건 아닌데 내가 이제 모범적인 역할을 해서 네. 상을 받잖아요. 그럼 표창장을 걸어놓는데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일을. 그게 이제 바로 예를 들어서 혹시 3%의 국민의힘 당원 있나요? 모르죠. 네, 모르죠. 네. 그러니까 당당하지 않으니까 가르치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뭐 저 민주당 당원 있어요? 모르죠. 모르죠. 네. 당당하지 않으니까 밝히질 않는 거예요. 근데 중국 공산당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다른 일이고. 겁니다.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한국적 경험을 갖고 중국을 유치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교수님 그 장면에서 자꾸 저희 3% 다이어리도 딱 빨간색 중국 공산당 빨간색이라. 그래서 남들이 그러더라고. 왜 다 빨가냐. 이게 오해받겠네. 그래서 무슨 오해받느냐. 제 밑에 동생이 아빠가 저 오빠 책상 이거 선물로 주는 거야? 그래서 네, 저 중국의 통치 체제까지만 우리 교수님 책이고요. 저 3% 다이어리는 저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카톡 했어요. 아니단다. 저 3%에서 파는 거란다. 그 내가 내 책상 저 개평 공짜로 주는 게 아니란다. 앞으로 좀 색깔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농담이고요. 네네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권리가 있고요. 해야 될 일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많죠. 네, 되기도 어렵고.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공산당원이 되는가 궁금하시잖아요. 네. 바로 공산당원은 크게 4가지 단계를 거치고요. 네. 최소 그러니까 법적으로 모든 걸 탁탁탁탁탁 통과하면 그런 사람은 당연히 없겠죠. 법적으로 탁탁탁탁 통과하면 2년 6개월. 최고 빠른 빠른 게 단계로 2년 6개월. 야, 근데 보통 3년에서 4년 걸려요. 그렇겠네요. 이게 4가지 단계. 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적국분자. 이 표현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왜? 한자문하고 끝건이기 때문에 여기서 분자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네, 감은 대충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국분자. 두 번째는 적국분자 자유노름 쓸만해. 앞으로 좀 더 예비당원으로 교육시킬 만해. 그러면 이제 발전 대상으로 선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발전 대상에서 다시 1년 동안 교육시키고 나서 괜찮아. 그러면 당원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당원은 예비당원과 정식당원 2가지가 있는데 네. 예비당원으로 뽑아요. 네. 그러놓고 다시 1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통과해야 정식당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보통 4년 걸려요. 그 지역 무슨 뭐 당 조직에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넘어가 볼까요? 잘 들어주십시오. 맨 먼저 이제 입당을 어떻게 하는 거냐? 나 입당하고 싶다. 네. 예를 들어 3% 직원이야. 네. 참고로 3%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140. 그 정도면 네. 그냥 단순 계산하면 7% 계산하면 100명에 최소한 7명. 근데 여긴 엘리트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정도 비율이면 한 당원은 20명이 넘어가요. 그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은요. 네.
그러니까 군 간부, 그러니까 군에 있는 장교들은 100% 공산당원이에요. 그다음에 공무원은 80%가 공산당원이에요. 네네네. 그다음에 국유기업, 국유 언론사 있잖아요. 네. 언론사의 기자들은 60%가 당원이에요. 아이고야. 그다음에 중앙부서 과장급 이상 있죠. 네. 거긴 95%가 공산당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저기 언론사니까 네네네. 50%까지는 안 가더라도 최소한 20, 30%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30명 가까이, 20명 가까이 되는 공산당원이 있어요. 그 정도면 당지부가 3명 이상이면 당지부를 만드니까 네. 당지부가 있죠. 네. 거기에 이제 신입사원 중에 하나가 똘똘한 친구가 들어와. 아, 나 당원이 되고 싶어 네. 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 당지부 3%에 있는 당지부에 신청서를 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걸 갖고 이 3% 당지부에서 한 달 내에 검토해서 통보를 줘요. 오케이. 너 괜찮아. 네.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적극분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1년 동안 이제 훈련을 시켜. 훈련을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느냐? 요거는 이제 천주교인들은 익숙해요. 천주교에서 처음에 이제 예비 신자 되겠다고 성당에 가서 신청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나중에 남자들은 대부, 여자들은 대모가 될 사람을 대략 정해줘요. 아, 가파도 뭐 이런 사람들을. 아, 봐. 그렇죠. 갓파더가 대부라는 뜻이니까. 네네네. 그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세례받을 때 네. 보증인이 되는 거죠. 네네. 그것처럼 육성 영계인이라고 그래서 정식 당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사람한테 교육시키라고 1년 동안 붙여주는 거예요. 사수 같은. 아, 군대에서 식으로 네네네. 사수 부사수.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1년 동안 데리고서 뭘 하느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당 활동을 하는데 주로 봉사활동이에요. 봉사활동이에요? 예, 주로 공산당 활동의 대다수가 봉사활동이에요. 이따 제가 말씀드릴 텐데 네. 요게 이제 요 사진이 바로 공산당 입당 신청서. 이렇게 깨알같이 쭉쭉 공식 서류가 있죠. 거기에서 이제 깨알같이 다 작성해서 내고서 그러면 이거를 한 달 동안 심사해서 네.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육성 영계인을 딱 붙여줘서 1년 동안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1년 동안 교육받고 나서 보니까 네. 다 오르는 게 아니라요. 그 중에서 괜찮은 친구는 당 지부위원이 3%당 지부위원이가 딱. 근데 거기에 이제 참고로 이제 우리 정프로가 이제 당석이라고 하죠. 당석이 주재하에 회의를 열어갖고요. 네. 1년 지난 다음에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해서 심사를 해서? 이 친구 괜찮아. 네. 그러면 이제 적극 분자에서 뭐로 바뀐다고요? 발전 대상. 아. 요놈은 키울 만한 놈이야. 네. 그러면 다시 이제 1년 동안 교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했던 입당 네. 연계인이 입당 소개인이 돼갖고 네. 다시 이 친구한테 당에 대해서 지도하고 그다음에 보고서도 써요. 이 친구에 대한 매달 한 번씩 보고서를 써갖고 네. 3%당 지부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 한 달 동안 이렇게 했고 그거 다 알아요 본인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게 뭐냐? 정치 심사가 들어가요. 정치 심사. 예. 왜냐하면 이건 정치 신분을 획득하는 거기 때문에 뭐 사상 검증 같은 거요? 그렇죠.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사상검증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네. 4가지 내용인데 우선 공산당 이론,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고 날라리가 아니냐. 네네네. 예, 날라리 당원이냐 아니냐. 이건 이제 공부하면 알 수 있는 아, 거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역사. 와. 그래서天安문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요번에 벌어진 백지 시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야, 요거는 조금. 아, 선언해야 돼. 확고해. 아, 그래요? 나는 그 당연히 잘못했다. 진압 잘한 거 한 거 잘한 거다. 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당연하죠. 그다음에 법률 준수와 사회 도덕. 다시 말해서 무슨 뭐 혼외 정사나 뭐 이런 거. 춤은 도덕적인 거 있잖아요. 사회적인 거. 그리고 있나 다 다 검사합니다. 검사하고. 하면 무조건 제외예요. 세금 탈루, 뭐 이런 사기죄 이런 거 다 여기서 걸러지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연좌제가 있어요. 에?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부모 뭐 직계가족. 형제 뭐 이렇게. 예, 직계가족은 문제가 없어야 돼요. 아유. 이 4가지가 정치 심사입니다. 네네네.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교육받으면서 동시에 이 정치 심사를 거쳐야 되고요. 요게 이제 교육받는 장면들. 자기 일하면서 저렇게 이제 교육 받아야 그렇죠. 되는 거죠? 예, 주말에 와. 내지는 이제 뭐 저 퇴근 후 일과 뭐 끝나고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다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해서 2단계까지 이것만 끝나도 벌써 2년이 됐잖아요. 네. 그죠? 그 다음에 정치 심사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서 네. 입당을 하는데 입당 여부는 있죠. 3% TV 당 지부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 더 위에서 예, 아마 3% TV 당 지부면 여기가 지금 무슨 동이죠? 여의도동? 여의도동 있죠. 네. 그럼 여의도동 동정도에 바로 보통 이제 당위원회가 있어요. 이제 당 지부가 아니라 네네네. 일로 보고를 해야 돼요. 당원의 입당 여부, 네네. 당 지부의 설립 여부는요 상부 조직의 인허가 사항이에요. 여기서 보고를 하면
바로 상급 당 조직에서 그 사람을 받아갖고 뭘 하느냐? 신원조회를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경찰, 검찰, 모든 곳에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어디 전라도 출신이다. 그럼 그 본적지에 대한 신원조회까지 들어가요. 뭐 하나 이렇게 시키면 전국이 다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다 이런 조직이 그럼요. 워낙 이게 근데 촘촘하니까. 가능한 게 아시겠지만 전 세계 최고의 전산망을 갖고 있는 전 세계 최고의 감시국가 체제, 빅데이터, 인공지능 네네. 가장 잘 돼 있는 게 중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바로 모든 게 다 드러날 수밖에 없죠. 하다못해 교통법규 몇 번에 위반했는데도 다 드러나죠. 자, 이걸 모든 게 다 통과하잖아요. 통과하면 이제 그러면 오케이 진행해.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3% 당지부 당원대회를 열어요. 네. 거기에서 본인이 보고 지난 2년 동안 뭐 했고 어떻게 해갖고 그다음에 옆에 소개인이 내 판단해보니 이 친구 괜찮아. 이런 지지 발언. 그다음에 뭐예요? 투표예요. 투표를 또 해요? 네, 당원들이 투표해요. 그래서 과반수가 통과돼야 돼요. 아니 뭐 그렇게 잘 했는데 뭘 또 아, 투표까지? 투표해요. 그렇게 해서 모든 걸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상부에 보고해야 돼요. 여의도동 당위원회에. 투표 끝났습니다. 예, 투표서 다 확정했습니다. 그러면 상부에 보고하면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조직부에서 2명의 조직원이 그 간부 당원이 파견이 돼서 조사해요 다시. 그 사람을 직접 면담도 하고 네. 3개월 동안 조사해요. 근데 조금 뭐 새는 질문 같긴 한데요. 네. 왜 중국이나 북한이나 보면 투표할 때 항상 그 뭐 이렇게 여권 비슷한 걸 이렇게 중국 그렇게 안 합니다. 인사는 비밀 투표예요. 인사는 비밀 투표예요? 예, 인사는 비밀 투표예요. 그거는 이제 보여주기 위한 쇼고. 그래요? 중국은 그렇게 안 합니다. 인사는 있잖아요. 정치국 상무위원서부터 시작해갖고 비밀 투표예요? 바닥까지 무조건 다 비밀 투표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되죠. 네. 그러면 이것까지 해서 상부에서 3개월 내에 승인해 주면 그때 이제 입당 의식이 진행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재미난 게 네. 여기 이제 이게 입당 의식하는 사진을 제가 모아봤습니다. 군대식 격리하는 거예요? 아니죠. 손 들고서 선서하는 거죠. 손들고 단체로. 선서해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예를 들어 여의도동이 있죠. 네. 여의도동에 당원들, 신입 당원들 있잖아요. 네. 다 모여갖고 여의도동에서 가장 멋있는 광장이 어딘가요? 여의도 광장 하여튼 뭐 어떤데 네네네. 이런 데서 하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거 보면 저기 뭐냐면 공산당 창당 100주년 해갖고요. 네. 그 북경에서 있는 중요한 그런 공간에서 전국의 대표도 1000명이 모여갖고 입당 선서식을 하고 이래요. 이벤트로 하는 거예요. 마치 미국의 7월 1일 날 있잖아요. 그 시민증 주는 그 행사를 전국적으로 하죠. 그런 거 보셨죠? 군대에서도 하고. 그런 걸 입으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벤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할 때 선서하는 내용이 한 문장이거든요. 이어지는 문장인데 제가 조금만 읽어보면요. 나는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기를 원하고 당의 강령을 옹호하고 등등등등 하며 당과 인민을 위해 일체를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영원히 당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를 선서하는 거예요. 당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예, 예. 좀 무섭다.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저게 당원증 같은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러면 저게 다 끝나고 나잖아요. 그럼 이제 당원증이 발부가 되고. 근데 약간 좀 너무 물론 이제 이 공산주의라는 거 때문에 그렇긴 하겠습니다. 너무 좀 소련 느낌이 약간 좀 나는 것 같은데. 소련이건 북한이건 쿠바건 베트남이건 네. 똑같은 공산당이에요. 막스 레닌주의. 그러니까 거의 통일돼 있죠. 망치랑 낫인가요, 저게? 예, 맞습니다. 노동자 농민을 상징하는. 네네네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장난이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네요. 우리는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자 이렇게 해서 예비당원이 됐어요. 네. 그럼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1년간의 예비 시기를 다시 둬요. 정식 당원 되려고. 예, 그러니까 1년 동안 당원과 똑같이 하는데 하나가 뭐가 없느냐? 표결권이 없어요. 발언권은 있는데. 네네. 근데 사실은 예비당원 되면 대부분 다 정식당원 돼요. 뭐 크게 결함 있지 예, 않아요. 결함이 없는 한, 뭐 하자가 없는 한.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식당원으로 전환되는 데는 별도 의식 없이 네. 상부에 보고해서 승인만 얻으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태까지 자기가 했던 그 지난 3, 4년 동안의 모든 자료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이렇게 당안이라고 그러는데 퍼스널 파일 영어로는 여기에 딱 저렇게 만들어져요. 저렇게 보존이 돼요? 예, 딱 되고 전산화되고. 그럼 중국에 1억 명이 되는 그 모든 다 당원들의 있어요, 개인 이게. 파일이 다 저렇게 있어요? 다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거는 본인이 볼 수가 없어요. 저기에 뭐가 써 있는지.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옛날에 아마 정프로님 정도 나이 되면 아시는데 어떤 다른 지역으로 전출 가잖아요. 예. 가면 거기 신고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거 다시 일로 옮겨오잖아요. 네, 뛰어오죠. 요새는 전산화로 돼 있는데 네. 옛날에 혹시 기억하시죠? 아버님이나 네, 네, 그러니까 네, 똑같은 거예요. 네. 전산화. 그래서 내가 어디로 옮기잖아요. 그럼 두 가지를 같이 옮겨야 돼요. 하나는 중국 국민으로서의 주민등록 같은 거. 그런 거를 네. 전산을 하지만 또 하나는 당적을 또 옮기는 거예요. 아. 이게 천주교 신자들에 동일해요. 아, 그러네요. 네, 천주교 신자들도 한 지역에 다른 지역 가면 그렇죠, 그렇죠. 행정적으로 옮길 뿐만 아니라 성당의 교적이라고 그러는데 맞아요. 그걸 걷다가 옮겨요. 네. 동일한 원리예요. 이게 평생 쫓아다니는데 중요한 게 볼 수가 없어요. 왜 볼 수가 없느냐? 예를 들어 3프로 TV에 당원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여기서 근무하는 동안에 그 당한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우리 정프로 당석이. 아, 당석이만. 당석이하고 조직부. 그다음에 저 친구가 업무와는 상관없어요. 아, 파워포인트도 제대로 준비 안 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경영과 관련된 거니까 그게 아니라 정치적 문제가 있다. 이런 건 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뭐 본인이 못 봐요. 네. 그다음에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승진. 그다음에 만약 여기서 3%에 있던 직원이 진짜 정치 철학도 뛰어나고 네. 언변도 뛰어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가 돼 있잖아요. 그럼 당정간부로 발탁될 수 있죠. 그때 모든 참고 자료를 쓰이는 거예요. 아, 진짜 철저하네, 철저해. 철저해요. 그러니까 이게 공산당원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갖고서 제가 통계를 내봤더니 네. 그냥 다른 것만 보지 마시고 네. 그 신청자 1번 그것만 한번 빨간색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어때요? 평균적으로 아, 2천만 명 정도가 신청을 하죠. 단위가 10,000명입니다. 예, 2천만 명이 평균. 네. 그다음에 적급 분자가 되면 네. 되게 1,000만 명으로 줄죠. 그러니까 여기서 반탈락하네. 예, 1년 만에 반탈락해요. 그다음에 발전 대상 되면 대개 1,000만 명에서 다시 20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줄죠. 저도 많이 탈락하네. 예. 그다음에 발전 당원에서 예비 당원으로 되는데 또 저만큼이 또 탈락해요, 반이. 살아남은 게 이제 예. 중국에서는 공식 통계를 내주는 게 발전 당원까지만 통계를 안 내줘요. 그리고 그다음에 자기가 자료를 구할 수가 없었는데 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2천만 명이 신청을 하면요. 네. 나중에 정식 당원까지 되는 사람은 150만 명에서 200만 명. 200만 명이 안 될 때도 있어요. 150만 명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와. 그 당원이 2천만 명 신청한다는 건 경쟁률이 무지하게 치열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정식 당원이 될 확률은 10%도 안 돼요. 그 정도로 엄격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거, 달기도 힘들고 예. 돼서도 계속 피곤한 이 일을 예. 이렇게 많이 신청하려면 뭘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왜 할까요? 왜 당원이 아니, 될까요? 정치적으로 뜻 있는 사람은 할 수도 있죠. 이 고생 네. 뭐 이겨낼 수 있지만 그 2천만 명이 다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래서 네. 중국에 있는 학자들과 이제 외국 학자들이 유사는 못해요, 설문조사를. 시진핑이 오면 들어서 갖고서는 아예 조사를 못하게 해갖고. 네. 그래 전에 조사해놓은 자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은요 차이가 많이 나는 게 80년대까지 90년대 초까지는 공산당 입당 원인이 입당하는 동기 네. 가장 큰 게 뭐냐? 당을 위해 봉사, 인민을 위한 봉사, 즉 이념적 요소가 컸어요. 순수한 거죠. 네. 왜? 그때는 아직 시장 경제가 들어오지 않을 때고 인간의 가장 바람직한 삶은 고귀한 삶은 돈 많은 삶이 아니라 봉사하는 삶이고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다. 전 그 느낌 와요. 왜? 80년대 저희들이 그랬거든요. 80년 대학 다닐 때. 네네. 예를 들어서 저희들 80년대 저도 이제 80년대 대학생이잖아요. 그 당시는 정말로 많은 분들이 민주화운동하다 죽어갔고 그런 상황에서 감히 말 못하는 얘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 진짜 지 유학 가고 싶은데 토플, 토익 공부하잖아요. 몰래 했지.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사람들은 다 저런데 마찬가지로 뭐 그 자기 취업하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 감히 꺼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게 좋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시대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네. 그런 거죠. 중국도 당연히 중국에서 시장 경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하는 게 90대 중후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 사람들이 알고 배우는 게 뭐예요? 그런 고귀한 삶, 정치적 가치. 근데 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다 실용적인 이유예요.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 항목에 보면 취업에 도움이 되니까. 아, 공산당 원이 되는 게 예, 예. 당연히 도움이 돼. 그다음에 또 정치적 자산을 획득하는 것이다. 등등 이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 공무원이 되거나 뭐 군인 장교가 되거나 공산당원이면 무지하게 유리합니다. 아, 그래요. 예, 국유기업에 들어가는 것도. 그다음에 하다못해 웬만한 사형기업들도요. 네. 그 사형기업주가 공산당원일 경우에는 공산당원을 선호해요. 왜 그러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도 이제 공산당원인 저 교수들도 알고 있고 학생들도 알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에서 공산당원이면 아 괜찮은 친구예요. 뭐 그렇게 됐다 선발 과정 보니까 가장 그 집단에서 우수하고요. 그다음에 인간적으로 괜찮아요. 듬직하고 성실하고 뺀질거리지 않아요. 그래 하긴 그 투표를 또 넘어갈 수 있을 테니까. 당연하죠. 예. 그런 게 검증이 안. 그래서 사형기업에서조차도 예. 공산당원을 선호하는 게 조직 능력 뛰어나고요. 희생 정신 뛰어나고 이런 게 공산당원인 거죠. 네네네. 그러면 어떠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사를 해보면요. 이건 통계 분석 해본 거예요. 공산당원과 비당원 월급 당연히 공산당원이 많아요. 같은 일 해도 예.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중국은요. 우리랑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성과급이 기본급보다 더 많아요. 아 그래요. 많은 직장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도 네. 광동성 공무원과 심천시 공무원이 있으면 우리 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광동성이 심천시보다는 상급이잖아요. 도단이니까. 심천시는 시단이고. 네. 그게 상식이잖아요. 아니에요. 중국은. 심천시 공무원이 광동성 공무원보다 1.5배에서 2배가 많아요. 월급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요? 없죠. 왜? 공무원 자기는 광동성 공무원 되겠다고 해서 시험 봐서 거기 합격한 거고. 왜 그러냐? 기본급은 같은데 성과급 있죠. 보너스가 그 지역 경제 상황에 맞춰서 주는 거예요. 이거 공무원인데 예. 교사도 그래요. 교사도 성과급 있어요? 당연하죠. 교사는 뭘로 뭐 상급학교 진학 많이 시키면?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아 그래요? 그런 거 궁금해하시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서울대 교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서울대 교수 21년 차거든요. 네. 그 이제 가면 아마 제 30년 정도 근무하면 나가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근데 그 사람하고 처음 들어오는 사람이 있죠. 신인 교수하고 월급 차이가 2배밖에 안 나요. 아. 이건 거의 없는 거예요. 30년 근무한 사람하고 네네네. 막 들어온 사람하고 2개밖에. 북경대는 어떤 줄 아세요? 10배 차이 나요. 아 그래요? 네, 북경대 교수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중국에 대해 잘 모르는 게 시장 경제가 우리보다 훨씬 심하고요. 철저해요. 텐센트, 바이두 이런 데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빅테크라는 기업은 기업 모델이 어디냐? 구글이에요. 철저한 성과급에 근거하고요. 교수가 10배 차이가 난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으시나요?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아 그래요? 그게 40년 지난 그게 이제 중국의 원동력이죠. 성장의 원동력이죠. 이제 바로 실제로 보면 그래서 같은 지역이라도 그런 제가 봐도 그건 당연한 걸 거예요. 성과가 좋으니까. 그래서 월급도 더 많고 이거 통계로 다 확인돼요. 네네네. 그다음에 승진도 빨라요. 그다음에 공산당원들이. 모든 직위에서 있잖아요. 하다못해 사형기업에서조차도 네. 상위 직위를 공산당원이 차지해요. 공무원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도간부라는 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중앙부서 있죠. 네. 뭐 교육부, 재경부 이런데 과장급 이상 고위직에 우리도 거기 이상 95%는 공산당원이에요. 따라서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엘리트라고 생각하는데 공산당원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 비주류예요. 엘리트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겠네요 보니까. 느낌 보면 아시겠죠? 예.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공산당원이 최소한 공산당원이 돼야 그 사이에서 인정받은 엘리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그렇게 잡히고. 그래서 학자들 사이 논쟁이 벌어지는 게 뭐냐? 네. 뭐 어떤 논쟁이냐? 이게 정치 신분론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공산당원이 돼서 또 월급도 많이 받고 승진도 잘 된다. 네. 이게 하나의 주장. 또 하나의 주장은 그게 아니라 원래 공산당원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들은 뛰어난 사람이다. 실제로 그래요. 특히 학생들이 있잖아요. 학생들의 경우는 학생당원은 학업 성적 상위 10%가 들어야 공산당원에 신청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아예. 그럼 뭐 그 위에서부터가 거의 뭐 채워 넣는 거네. 그래서 그 다음에 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이건 공산당원이라는 정치 신분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 사람은 공산당원이 아니더라도 워낙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논쟁이 벌어지는데 자 바로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당원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시 정리하면 공무원, 국유기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 단체들이 있죠. 등등 소위 말하는 공공영역이라고 그러죠. 퍼블릭 섹터. 공공영역에서 공산당원이 아니라는 거는요. 무슨 뜻이에요? 못 올라가요. 네네네. 인정받지 못한다는 건데 그 조직에서. 이 공산당원이 된다는 게 그 꼭 내가 이 당과 어떤 정체성이 맞다고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좀 능력을 검증받아야 되는 그런 굉장히 좀 복잡한 단계들이 있는 그런 선발 과정이 좀 있네요. 예. 그러니까 자, 네. 그러면 이러한 공산당에 대해서 중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저 싸가지 없는 놈들, 지들끼리만 해먹 채쳐먹는 이런 느낌일까? 굳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바로 말씀 그거예요. 들어보니까. 왜 그러냐? 네. 무슨 활동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공산당원들. 아, 공산당이 되면 예,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통계를 냈던 게 네. 매달 하는 활동, 네. 월 1회, 그 다음에 매 분기. 그러니까 이제 계절마다 한 번씩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매년 하는 거 있고, 네. 이런 활동들이 많아요. 근데 이걸 통계를 내보면 네. 사항과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공산당원은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활동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으로 끝나는 사람은 없어요. 대개 한 달에 두세 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원 활동이라는 게 뭐냐면 네.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 특정한 주제를 갖고 당원들이 모여서 일을 해요.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봉사활동이에요. 아, 그래요? 양로원 봉사 이런 거, 어디 청소 이런 거, 네. 아니면 혁명 유적지 방문, 아니면 영화 관람 이런 게 당원 활동일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당 소조 회의는 최소한 매달 한 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만 해도 벌써 1년에 한 달에 두 번은 두 되죠. 번씩은 무조건 예. 만나겠네. 그 다음에 매 분기마다 하는 건 이제 이거는 그 뭐 3개월에 한 번 하는 거니까. 네네. 그 다음에 매년 최소한 한 번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매달 두세 번 정도는 활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겠네요. 근데 이거 치면 이거 별거 아니네. 아니죠. 혹시 정프로 주위에 열심히 신자들 있죠?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요일 날은 뭐 거의 사시죠, 뭐. 교회나 성당에 살죠. 네.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수요일 날 수요 예배 가야죠. 네, 새벽에 또 어디 새벽 이런 거 치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 그래도 한 달에 두세 번은 적지 않은 시간이죠. 시간이 적지 않은 시간이에요. 네. 자, 이런 것들을 하고요. 이 중에서 진짜 중요한 게 혹시 들어봤어요? 공산당원들은 비판과 자기 비판이 생활화돼 있다. 아, 자아 비판 뭐 이거? 예, 그게 뭐냐면 네. 일반 평당원들은 1년에 한 번씩 조직 생활회 공식 이름이에요. 네. 그다음에 간부 당원들은 민주 생활이라는 걸 해야 돼요. 민주 생활? 그거 회의 이름이에요. 미팅 이름이에요. 예, 예, 이건 뭐냐? 매년 연말에 반드시 한 번씩 해야 되고요. 이건 네. 1년 동안의 활동을 평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3% 당지부 있죠? 네. 그럼 여기에는 모든 당원들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조직 생활을 해야 돼요. 어허. 그 다음에 여기 3% 당지부에 네. 정프로가 당석이었다. 당석이 있고 부석이 있잖아요. 네. 이런 간부들은요. 그런 조직 생활이 말고 민주 생활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간부들끼리. 그걸 뭐 하는 거냐? 1년 동안 내가 한 모든 거에 대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자기 1년 동안의 활동 평가 보고서를 그걸 자기 검토라고 그래요. 네. 자기 검토를 문서로 작성해 갖고요. 네. 3% 당지부에 제출을 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 생활을 어떻게 했나 당원으로서. 공산당원으로서. 네. 그걸 다 갖고서 네. 모임을 가져요. 3% 당지부 그 조직 생활이. 그럼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걸 딱 발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돌아온 사람이 돌아가면서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판과 자기 비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건 좀 좋게 이렇게 얘기. 하면 안 되죠. 비판하죠. 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할 수가 없느냐? 여의도동 당위원회에서 다 보고 있으니까. 보고 있으니까 아니라 파견돼 나와요. 아. 위에서 상들은. 자, 그걸 공산당의 가장 높은 게 우리 지난 시간에 학습한 건데 네. 실질적으로 가장 최고의 지도가 정치국 상무위라고 그랬죠. 네. 그 밑에 정치국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게 당 중앙이 사실상 정치국이라고 했잖아요. 네, 정치국도 1년에 한 번씩 해요. 그다음에 그걸 언론에 발표를 해요. 아, 이게 모두가 복제돼 갖고 아, 맨 하층 조직까지 다 똑같이. 중앙서부터 기층까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책에는 자세하게 네. 2020년 12월 24일에서 25일 네. 이틀 동안 시진핑의 왜냐하면 시진핑이 총석이니까 네. 시진핑 총석이 하에 25명이 어떻게 정치국 민주 생활을 했나를 상세히 분석해 놓은 게 있어요. 네, 네. 중국에서 나온 자료에 근거해서 뭐 한 거냐? 우선 모든 정치국원들 네. 25명은 사전에 5가지 중점. 시진핑 사상을 얼마나 학습하고 관철했느냐. 중앙의 결정을 얼마나 잘 집행했느냐. 얼마나 청렴한 생활을 했나 했죠. 이걸 우리 식으로 국가급 지도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네. 부국가급 지도자거든요. 자기 보고서를 다 작성하는 거예요. 예외 없어요. 아, 그 보고를 해요. 그거를 당 중앙 즉 정치국에 제출해요. 다. 그리고 그걸 갖고서 회의를 열어서 이틀 동안 회의를 열어요. 25명이.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 5가지 항목에 대해서 다 발표를 해요. 그다음에 나머지들이 다 그거에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틀 동안 하는 거예요. 정치국 국원도.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언론에다 보도를 하고. 아니 최고 지도자들이 저걸 하고 있는데 감히 3% TV 당집에서 그걸 안 해요? 당원들이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뿐만 아니라 대충 해요. 큰일 나죠.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렇게 한 자료는 모두 다 중앙에 보고되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조직 생활이에요. 이제 이걸 갖고서 이제 시간이 없지만 잠깐이라도 네네네. 일상생활을 어떻게 되는데 제가 사례를 갖고 몇 개 가져왔어요. 그게 네. 하나가 이제 상해시. 상해시가 이제 가장 경제가 발전한 지역이잖아요. 네.
우선 모든 도시나 이런 데는요. 당원 서비스 센터라고 그래서 가장 좋은 빌딩 중에 하나에 저게 만들어져 있어요. 당원 서비스 센터? 예. 굳이 얘기한다면 그런 거예요. 당원 이제 활동 그 플라자 뭐 이런 거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근데 그게 네. 어수룩한 적이 아니라 번화가의 핵심 빌딩에 저런 게 있어요. 당원 지원센터 같은 게 있다는 예. 거죠? 그래서 뭐 하느냐? 네. 당원들을 대해서 창업, 벤처 지원 세미나. 아. 또 저 같은 사람 불러서 특강. 아. 그다음에 연예인들 불러갖고 올해 공연도 이벤트, 하고. 네, 공연도 하고. 근데 이거는 당원만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유익하고 네. 가짜 당원들이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다 검사하고. 아. 그러니까 이 활동이 뭘 한다라는 거예요? 고리타분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당원 주재일 활동한다고 그랬죠. 나중에 혹시 제 말 듣고 중국 가시게 되면 네. 내년 3, 4월은 갈 수 있을 거예요. 코로나 풀리면. 네. 가시면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있잖아요. 있으면 호텔에만 계시지 마시고 한번 나와서 그 근처 공원을 가보세요. 그럼 뭐 해요, 당원? 그러면 네. 거기 가면 교향악도 연주하고요. 합창도 하고 여러 가지 해요. 네. 그게 이제 다 그중에 대부분은 당원들이 공개 이벤트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여의도 무슨 뭐 그 IFC 센터 뭐 앞에 네네네네. 당원들이 일요일 날 모여갖고 혁명가요 부르기 경전대 이런 거 재밌게 우리 시대 되면 옛날 노래 부르기 대리 이런 거 네. 이런 이벤트를 재밌게 아, 해요. 그럼요. 그다음에 공산당 창당 이런 때는 깃발 들고 중요한 혁명 유적지 같이 방문해서 하고 그다음에 모든 관리를 다 앱으로 해요. 중국이 이런 게 세계 최고로 발전해 있으니까 네네네. 이게 당원 활동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이거는 이제 학술 논문으로 나온 건데 네. 다른 학자들이 조사한 건데 거기 보이는 이제 건물 있잖아요. 저게 이제 당원센터예요. 굉장히 괜찮은 건물이 네네네. 전체가 네. 여기 보면 당원을 여기는 어떤 지구냐 상업지구 딱 여기에요. 여기 여의도. 이런 것 같은데요. 그 저장성 림보치라고 굉장히 상업으로 발전한 지역이거든요. 네. 거기에 있는 상업지역 여기 여의도 1위 지역처럼 네. 거기 보면 당원들의 나이를 보니까요. 35세 이하가 76%예요. 야, 저기서 연애 많이 하겠는데. 아, 저도 아침에 사실은 저 같은 사람 관악산 밑에 살잖아요. 네. 제 별명이 이제 연구실에만 처박겠다고 해서 관악거사인데 사실 오늘 같이 여기 오느냐고 네. 8시에 2호선 타고 왔거든요. 네. 아, 여기 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요? 사람이 이렇게 많고 그다음에 여기 딱 전 눈에 들어오거든요. 네. 다 젊어요. 그냥 막 이렇게 구름처럼 일찍 도착해서 이제 차 한 잔 마시고 네. 늦게 오면 안 되잖아요. 정프로님 보려면 꽃단장도 해야 되고 일찍 왔는데 네. 똑같은 거예요. 딱 보니까 여기 오늘 출발할 때 보니까요. 여기 오시는 분의 최소한 80% 이상이 35세 이상 이하예요. 그죠? 젊은 그 다음에 대졸자가 93%예요. 그 다음에 직업을 보니까 이 지역이 전문기술직, 기업관리직 네. 60%예요. 다 전문적이라는. 여기 다 그렇잖아요. 여기 오시는 분들. 네. 그러면 이런 데서 어떤 조직 활동을 하느냐? 예를 들어 여기 여의도 등이면 당지부가 수십 개는 될 거라고요. 네네. 그걸 다 통계를 내봤더니 2014년에 총 812회 활동 중에서요. 가장 많이 한 게 뭐냐? 정책과 법률 자문이에요. 자문? 공산당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당원인데 요번에 전세금 띄게 생겼어. 이걸 어디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 당 서비스센터 가서 문의하는 거예요. 또 내가 창업하고 뭐 하고 이런 서비스 활동 있잖아. 이런 거 다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다음에 직업훈련 전람회 여기 뭐 직업박람회 이런 걸 다 당 주체로 열고 혜택이 많긴 많네요. 아 많죠. 이게 그다음에 자원봉사 활동이 17회 17% 138회 그다음에 야외 가을 뭐 보러 다니는 이런 거 그러면 진짜 아까 우리 정프로가 말씀하셨던 학습하고 고리타분하고 그건 전체 활동이 9%밖에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균 연령이 72%가 35세 이하고 90% 대졸자고 전문직 종사자들이 앉아갖고 맨날 문건이나 쳐다보고 안 되죠. 활동의 90%는 내 생활과 내 직업과 이런 데 도움이 되는 사교적인 목적도 굉장히 꽤 강하죠. 있겠네요. 그것도 상류층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럼 당원 되고 싶겠어요? 안 되고 싶겠어요? 그래서 공산당원 되려고 하는군요. 당연하죠. 그것도 도시 중심에 아주 근사한 건물에 당원 서비스가 딱 있는 상태에서. 근데 결국은 하여튼 사회를 움직이는 이른바 뭐 리더층 혹은 뭐 저 상류층 이런 사람들이 다 공산당원이니 중국은 이 공산당 이 천지가 될 수밖에 없네요. 당연히 뭐 그럴 수밖에 없네 보니까. 그래서 네. 저 우리 시청자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시진핑이라는 독재자가 총칼을 옆에 차고 네. 군과 경찰 이런 걸 동원해서
국민들한테 호령하고 예. 공산당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민복 딱 입고 뭐하고 깃발 들고 결사항전을 자살해서 이거 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네네. 가장 세련된 조직 활동, 가장 세련된 클럽 활동, 명사 강의, 인성 개발 가장 많이 하는 선도 집단. 가장 그 사이에 뛰어난 60%의 엘리트들이 참여해서 네네네. 이게 공산당의 모습이에요. 혹시 예를 들어서 뭐 저 가는데 지하철 문이 뭐 고장났고 어떻게 되는 상황이 있으면 그 또 거기에 있는 공산당원들이 앞서 나서서 또 당연하죠. 뭐 하고 뭐 이런 일들 예를 들어서 하겠군요. 예. 2019년 12월에 무안에서 처음 코로나가 발생했잖아요. 네. 지금 정도야 저거 아무것도 아니 그러지만 그 당시 얼마나 겁났겠어요. 얼마나 죽을 줄 모르고 그럴 때 전국에 있는 의사, 간호사 5만 명이 그렇죠. 5만 명이 거기에 투입됐거든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어려운 일 있을 때 있잖아요. 당 중앙이 지시를 내려요. 당원이 먼저 솔솔솔 보이라. 그러면 한국식 그렇지만 서울대학교 그 병원 의사 중에서 공산당원 출신들이 손들고 나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간호사들 그리고 그게 사진에 다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뭐 어디 방역 봉사하잖아요. 제 책에는 그런 사진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 방역하면 그 하얀 옷 입고 있잖아요. 네네네. 방역복 다 있는데 뒤에다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써 있어요. 어디 지구 공산당 봉사 활동. 그래서 어려운 일에 그게 평상시엔 당원이 전혀 안 드러나요. 네네. 근데 이런 일 예를 들어서 2008년 스촨 대지진이 있잖아요. 그런 데 났을 때 거기서 가장 험난한 일하고 가장 먼저 기금 운동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당원들이에요. 그래서 학자들 깜짝 놀라는 게 평상시엔 공산당원이 없는데 이런 재난, 위기 이런 게 드러나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솔솔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요번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있잖아요. 시진핑서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전당원들이 수십 조에 걸친 기부금을 냈어요. 그게 문서로 다 확인돼요. 이게 이제 공산당원의 활동이고 모습이에요. 네.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그럼 뭐 공산당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여튼 이 체제가 중국 같은 경우는 끝도 없이 유지가 될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이제 일부 있기도 하고요. 바로 이제 그게 네. 우리 네 번째 제 4강에서 다음 시간에. 예, 자세히 한번.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던 걸 정리하면 네네네. 공산당 영도 체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그걸 지탱해주는 영도 원칙이라고 그랬죠. 네. 근데 그 영도 원칙이라는 것이 종이 위에만 있는 게 아니다. 그게 실현이 되려면 조직이 있어야 되고 당원이 있어야 되죠. 네. 근데 이제 우리 지난 그 두 번째 시간에 조직 얘기할 때 정프로님 그러셨잖아요. 야, 이거 만만치가 않네. 거미줄처럼 있네. 네.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 거미줄을 움직이는 게 누구라고요? 당원들이에요. 당원 만만치 않죠. 네네네. 어떻게 뽑고 훈련시키고 활동하고 이걸 보면 이게 공산당 영도 체제라는 게 종이에만 있는 슬로건, 레토릭이 아니라 바로 네네. 살아 움직이고 작동하는 체제. 그게 바로 공산당을 지탱해주는, 중국을 지탱해주는 정치 힘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딱 학습하니까 이거 많이 다르죠. 네.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슬람교 관련된 얘기를 들을 때도 이슬람을 종교로 생각하지 말고 생활 방식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한번 머리가 한번 깨인 적이 있었는데 그 중국 안정식 아마 안남식 인남식 교수님일 겁니다.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다 알죠. 약간 중국 공산당이 약간 정당을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당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야 역시 네, 뛰어나시네. 또 오네요. 역시 뛰어나시네요. 바로 그거예요. 네. 공산당은 네. 일반 정당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과연 중국 공산당의 이런 영도 체제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얼마나 또 이어질 수 있을지, 그 이야기는 그러면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조영남 교수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내 인생의 티핑 포인트를 맞이할 분들을 위해 3프로TV 최초로 100% 책임 환불 주간을 실시합니다. 3프로TV 프리미엄 강의를 무려 2주 동안 마음껏 수강해 보시고 불만족할 경우 수강료를 100% 전액 환불해드리는 주간입니다. 송기령의 미래대학, 오건영의 경제대학, 주식 박세익, 부동산 오윤석의 투자 펀더멘탈 패키지까지 수만 명의 실제 수강생들이 증명한 3프로TV 최고의 강의로 2023년 내 인생의 티핑 포인트를 맞이해보세요. 100% 책임 환불 주간은 2022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토요일에 종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TV 앱에서 확인하세요.